제가 느끼기에 피해자분들이 지금 다른 건 정신이 없고 일단은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책임 추궁보다는 지금 다른 업체를 잡아가지고서는 예약을 하시기 조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웨딩 업체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에까지 나왔죠. 네네. 그 웨딩 업체 중에 상당히 큰 규모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네. 비용을 받은 다음에 정작 예약은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우 많다라고 네네.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웨딩 플래닝 업체에서 그 예비 신랑 신부들한테 돈을 일단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플랜을 딱 짜주는 거죠. 스튜디오 촬영 여기서 하시고 드레스 여기서 빌리시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각 업체들한테 네.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웨딩 플래닝 업체가 받아서 그거를 흔히 말하는 스드메 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급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써버린 거죠. 그렇죠. 드레스 업체를 예로 들면 돈을 받은 상황이 없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웨딩 플래닝 업체에다가 돈을 줬으니까 나 드레스 대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드레스 업체 입장에서는 드레스 못 빌려준다.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예비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난 돈 줬는데 이제 곧 촬영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딱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죠. 크게 이렇게 차질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다시 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 뭐 선정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민사적으로 그 웨딩 플래닝 업체한테 냈던 비용 돌려달라. 이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요 상담을 하는데 이게 계약금이니까 못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금으로 낸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경우도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쵸. 안 하게 됐을 때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는 그 계약금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웨딩 플래닝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서 결혼식에 차질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딱 그 위자료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갑자기 드레스 업체에서 돈 못 받았으니까 나 이거 드레스 못 빌려줘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결혼식은 끝냈어. 결혼식 끝내고 나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너네 업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나 큰 손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정되는 금액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못했으면 네. 진짜 청바지 입고 들어갔어요. 그쵸. 그럼 사실 위자료가 크게 잡힐 텐데 어쨌든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래 물론 너 힘들었겠다. 하지만 결혼식 잘 하자 했잖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위자료 인정되는 금액이 실제 이제 뭐 빡친 거에 비하면은 턱없이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 어차피 낸 돈 돌려받는 건 당연해. 위자료 청구해도 돈 얼마 못 받아. 그러면은 너 형사 고소. 이거 사기 고소가 될까요? 애당초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죠.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 웨딩 업체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도 없었고 이 돈 받아가지고 다른 예비 신랑 신부 쪽 서비스를 돌려막기 할 의사가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면 그럼 이제 사기죄가 되겠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입증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 웨딩 플래닝 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한두 건 발생했다. 그러면은 사기 솔직히 입증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된 사고가 그렇죠.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담당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돈을 받더라도 상품, 그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실제 있었나? 좀 의구심을 표할 만한 사기죄 성립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예. 언제나 용 변호사님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기라는 그 어떤 주관적 고의를 좀 입증하려면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웨딩 플래닝 업체에 돈을 주면서 스드메 업체에 예약을 해줘라고 해서 돈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기다 안 쓰고 다른 데 썼으면 어쩌면 이건 용도를 정해가지고 준 돈인데 네. 다른 데 쓴 거니까 횡령죄는 좀 쉽게 인정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용도 사기 내지 횡령 같은 거는 조금 더
완화돼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파는 업체예요. 이 사람이 돈을 내면은 내가 물건을 떼와서 팔기로 했는데 사실은 고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물론 물건을 떼오는데도 사용을 하지만 내 업체의 어떤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경비로도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거고, 사실은 법원 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돈 준 거를 다른 데 썼다고 해서 곧바로 용도 사기나 횡령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예비 신랑 신부한테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걸 인식하면서도 다른 데 써버렸으면 그때는 이제 좀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표가 가져갔다가 뭐 코인에 투자했다. 당연히 횡령 될 거고. 이 예비 신랑 신부의 스드메가 아니라 뭐 다른 신랑 신부의 스드메 혹은 그 웨딩 플래닝 업체의 뭐 웨딩 플래너들에게 뭐 인건비 여기에 사용했다면 그거 자체로 사기나 횡령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 피해자분들이 지금 다른 건 정신이 없고 일단은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책임 추궁보다는 지금 다른 업체를 잡아가지고서는 예약을 하시기 조금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